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자, 휴일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 대통령이 현재 이제 처한 상황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그런,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제일 셉니다. 그게 1등이에요, 그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입장이 바뀝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손절하려고 하는 거죠. 손절. 이거는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대통령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났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 살아나면 좋고 살아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국민의힘. 누가 더 본질이냐 했을 때 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나도 살아야 되겠고 국민의힘이 더 본질이다 이거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온전하고 사라질 사람.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는 이걸로 인해서 탄핵되면서 그냥 임기 반 정도 하고 끝날 사람. 그리고 정치한 경력도 얼마 안 되고 뿌리는 우리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이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은. 그래서 굳이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뿌리가 맞죠. 국민의힘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당으로부터 지금 이어져 온 그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뿌리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 뿌리가 지금 썩었잖아요. 지금 봐서. 이들이 지금 정신이 올거든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권성동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입장 특히나 그 계엄에 대한 입장, 여기 그 발언한 거 보십시오. 계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계엄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더군요. 이 권성동도.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취임하면은 사과한다라고 합니다. 미리 자기가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목까지 지금 미리 예고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이 맞는 게, 여기 보면요. 권영세 화합 쇄신 주력 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요. 자, 이로써 이제 그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 국민의힘은 뭐 걸핏하면 비대위원장이야. 당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한데 그 불안한 그 피해자가 민주당보다는 거의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도 뭐 당 이름도 자주 바꾸고 그랬지만 거기는 비대위 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체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인데 여기 보십시오.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정식 당 대표는 그 사이에 끼어 있죠.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 너무도 외풍에 약하고 너무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심한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데도 왜 이러느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씨 아닙니까? 바람에 안이 그 흔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흔들립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썩어서 그래요. 뿌리가. 그 정신이 썩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뿌리 정신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뿌리 정신은 바로 그 산업화, 건국, 뭐 그 연장선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것을요 보듬어야 됩니다. 이런 뿌리가 다 지금 끊긴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족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이게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뭐 그 이념 지향이라든가 그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하고 이게 벌써 괴리가 일어나고 그냥 선거할 때만 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지 이 정당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념 정당이 맞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념 정당이 아니에요. 표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당인데 그나마도 그 표가 또 안 오네. 예. 오다가도 뭐 부정선거 때문에 또 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정황도 지금 드러나 있고 실제 또 그걸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카드를 뽑았고
그게 이제 비상대권 같은 거거든요. 계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봐서는 전체적으로 에, 원래 그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넘버 투인 원내대표가 전부 계엄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계엄 잘못됐다. 이러면 국민의힘 전체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대못을 박는 겁니다. 고성동 그 원내대표는 그러더군요. 자기는 벌써 5번이나 말했다. 계엄은 분명히 말한다. 잘못됐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는 없다라고 봐야죠. 특히나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자, 이걸 보시면 요건 지워야 되겠다. 자, 진솔한 사과 없이 사퇴 피하는 건 동업자인 당을 버리는 것이다. 와, 이 원로 이회창 옹을 지금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이런 소리를 굳이 해야 됩니까? 조선일보? 여당이 드라마 만들면 대선에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요, 차기 대선, 조기 대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설사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헌재 재판까지 이제 이렇게 버틸 수 있다 손치더라도 헌재가 국민 뜻을 받들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 뭐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대통령은 혼자서 다 해쳐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 뒤에는 뭐 광화문도 있고 우파 그 유튜버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는 또 광화문과 우파 유튜버와는 별개로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31.5%입니다. 와, 지금까지 11%가 12% 나온 게 있었죠. 그 갤럽이죠. 한국 갤럽. 드디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31.5가 터지니까 이게 뭐야? 깜짝 놀랐죠, 전부. 서프라이즈한 상황이죠. 대폭발 혹은 대폭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요. 12월 22일 그리고 23일 요 양일간 조사인데 조사 기관이 바로 펜앤마이크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믿을만 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우파 사람들이 가서 지금 만든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갤럽이 11%인가 여기 31.5 무려 20% 격차인데 격차율 자체가 그 한국갤럽 숫자의 200% 이상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디가 조작입니까? 어디가 진짜입니까?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 공정은 다른 여론조사 특히 한국갤럽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지지율을 항상 보여줬었고 일반적인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5% 정도 여권 그리고 대통령 우파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조작 이야기할 때요, 이 공정은 빼는 게 좋습니다. 공정은. 자, 이 공정 지지율이 그동안 쭉 보면은 대통령은 일관되게 한 40% 가까이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요.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뭐 우파 결집, 범보수 결집, 범우파 결집을 향한 거대한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통령을 제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 살려야 돼라는 어떤 그런 애국 뭐 성향의 이제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힘을 이제 보태고 있다, 합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키고 나니까 뭐 그 후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에서 괴멸이 됐고 그야말로 이 당 자체가 완전 뭐 평지 풍파를 넘어서 그냥 형해화가 되었다. 이제 그런 걸 다시는 이제 겪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운 거죠, 그거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희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31.5 지금 이 상황이면. 근데 이걸 보면요. 국민의힘도 이걸 보고 다들 그냥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뭐야? 대통령 살아나는 거 아니야?
지금 살아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느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이죠, 이거. 25% 정도만 나와도 지금 깜짝 놀랄 텐데 31.5라니 이것도 이 수치가 이걸로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구하자 이런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지금 울리고 있고 이제 그게 지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 5% 이랬거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헌재가요 재판을 할 때 신경 많이 쓰일 겁니다. 대통령을 잘라내자니 아직도 만만치 않은 국민들이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지지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기사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31.5% 지지율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펜앤마이크는 자신들이 이 주관 기관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뉴스를 냈죠. 이렇게 그리고 더 퍼블릭, 비저 트리뷴 등 이름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데서 지금 보도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언론사는 이걸 보도도 안 했어. 조중동 같은 이런 메이저급들, 뭐 TV조선, 뭐 채널A, JTBC를 포함해서 KBS, MBC, SBS 다른 종편들, 다른 또 뭐 유력 기관들 있잖아요, 언론사들. 그 보도 안 해, 전부. 여기 딱 이런 데서만 딱 보도한 거야. 펜앤마이크, 비저 트리뷴, 더 퍼블릭. 그나마도 우파 유튜버들이 열심히 보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저들은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이 지지율이 그대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게 확산이 되면은 모든 게 무산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뭐 아주 극적으로 영화처럼 팍 대통령을 구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대통령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서 뭐 공격하라! 뭐 그래서 적을 그냥 막 일거에 물리치고 초토하고 이런 거는 그냥 상상이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미국으로부터 온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희망이 있지만 그걸 가시화하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대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는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펜앤마이크와 공중에서 이런 숫자를 31.5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너무 큰 차이를 못 내는 거죠. 조작설에 들어갑니다. 누가 조작하느냐? 이걸 갖고 또 싸움을 벌일 수도 있고 이슈화를 통해서 대통령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굉장히 청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이걸 보고 엄청나게 아마 내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으로. 여기에 지금 만일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만 더 추가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둘 나오면서 이거 뭐야? 그리고 저 쌍권청,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이 라인이 자칫 이렇게 네 우리가 오판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각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이제 한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도 이제 진짜로 그때부터 제대로 정색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